이거 꼭 다 말해야 돼요?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ASUS ROG Flow G13 GZ301. 크크.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요새 ASUS가 재미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소개해드렸던 X13도 새로운 개념이었죠. 들고 다닐 때는 노트북, 집에 와서는 케이블 하나만 꽂으면 완전 고성능 이제 게이밍 노트북으로 변신하는 그런 컨셉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응이 좋았는지 올해 새롭게 등장한 G라는 모델은 겉보기에는 태블릿이면서 여기에 키보드도 달려있고 심지어 외장 그래픽을 연결했을 때 더욱 고성능으로 쓸 수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해본 ASUS의 ROG Flow G13 GZ301의 사용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사용자한테는 다소 과격해 보여서 약간 별로일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테크 덕후다 그렇다면, 심지어 만약 전원을 한번 켜게 된다면 RGB가 나오면서 안쪽 기판이 모두 실제로도 보인단 말이에요.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이게 만들 생각을 하다니 분명 디자이너도 씹덕후가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얘는 투인원 컨셉의 태블릿이다 보니 서피스처럼 킥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 자체도 굉장히 좋다 생각하거든요. 원래 킥스탠드를 열고 닫을 때 이것도 꽤 불편한데 착 열면 킥스탠드가 열리는 방식으로 요 정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열리는 각도이고, 만약 원한다면 얘를 최대 170도까지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만들어졌더라고요. 뒷판을 봤을 때 위쪽에 있는 것이 흡기구, 여기도 이제 그냥 흡기구가 아니라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놨고, 배기구는 위쪽으로 나오는데 양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그리고 이 킥스탠드를 열었을 때, 자 아까 전에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요거를 열면 여기는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요쪽에는 이제 포트 단자들을 뭐 그림처럼 표현을 해놨고, M.2 슬롯도 열어서 이제 교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인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교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을 멋들어지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흡기구 자체가 일반 노트북과 다르게 여기 위쪽에 있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바닥을 뒀을 때 흡기구가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신경 쓰인다면,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이 정도로만 여는 게 아니라 한 170도까지 연 다음에 이렇게 올려두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사용하면서 느꼈을 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여겨질 부분, 생각보다 이 태블릿의 무게가 꽤 무겁다는 거예요. 제품 자체만 보면 1.18kg으로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지만 대부분 키보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기본으로 주게 되는 키보드 커버를 연결하게 된다면 무게를 더했을 때는 1.5kg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두께도 12mm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블릿으로 본다면 약간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에 비해서도 얇지도 않고 태블릿 치고는 좀 두껍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걸 게이밍용 투인원 PC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체의 사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 사양이 이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거 나름대로 엄청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기본으로 주는 키보드,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마치 서피스의 그것과 유사한 느낌이 드는 키보드거든요. 대신 앞서 말했던 이 키감을 위해서인지 무게감과 묵직함이 있는 키보드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키감을 위해 무게를 좀 포기한 느낌이랄까요? 전체적으로 이쪽에도 패브릭 같은 느낌인데 패브릭은 아닌, 만약 이제 땀이 많이 난다면 약간 지금처럼 얼룩이 좀 많이 남는 게 단점이기도 하고, 키보드도 RGB로 모두 다 들어오고,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살짝 치게 된다면 크게 뭐 낭창낭창함이 없지만 만약에 조금 빠르거나 이제 힘을 주게 된다면 살짝 낭창낭창하긴 한데, 저는 얘를 사용하면서 이 키보드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트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PC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포트 구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는 USB-A 타입이랑 이어폰, 그리고 왼쪽으로 돌렸을 때 외장 그래픽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그리고 위쪽에 C타입 포트 1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자마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니 PC라고 치기에는 포트의 구성이 굉장히 적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동일하게 느꼈어요. C타입 포트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요 포트만 하나만 더 존재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점, 대부분 게이밍 노트북들은 C타입으로 충전을 하기에는 최대가 100W이기 때문에 제대로 모든 성능을 낼 수 없고 충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100W로 충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어쩌면 장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쓰려면 일반적인 PD 충전기가 아닌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100W까지 먹을 수 있는 충전기, 멀티포트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많은데 그 충전기를 끼우게 되면 실제로 100W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에서 100W까지 먹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일반 PD 충전은 최대 65W까지만 먹을 수 있는 걸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 얘는 양쪽 하단에 2개의 스피커, 하이레조 오디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펙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최소한 평균은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스펙에 비해서는 실제로 들어보면 그냥 평범한 플랫한 스피커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히 저음이 강하지도 않고 물리적인 스피커의 크기 자체가 작게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이 노트북으로 소리를 들을 때는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가 사용한 모델은 13.4인치의 16:10 비율 4K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품질은 아주 좋았어요. 게임을 할 때나 영상을 볼 때나 디스플레이 품질이 전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 13인치대의 4K를 쓰니까 볼 때마다 엄청 선명해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표현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배경 화면부터 많이 들어가는 네이버 이런 화면을 보더라도 해상도도 선명하고 이 쨍한 느낌이 진짜 좋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4K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점은 얘 자체가 게이밍의 이제 컨셉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고성능 작업자들을 위해서도 고려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수스에서는 2가지의 선택권을 줬습니다. 저처럼 이러한 고성능으로 작업을 할 사람들에게는 4K 디스플레이에 대한 옵션, 만약 이것을 게이밍, 그러니까 성능과 주사율이 중요한 게이머들을 위해서는 Full HD에 120Hz의 옵션을 넣을 수 있는 모델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또 하나, 이 디스플레이는 이전 에이수스처럼 펜도 지원을 하는 모델이에요. 펜으로 사용할 때도 얘는 태블릿의 컨셉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름 괜찮긴 했거든요. 170도로 열었을 때 이제 펜을 사용하기에 좀 괜찮은 각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더라도 킥스탠드가 꽤 단단해서인지 뭐 그렇게 낭창낭창하지도 않고 가볍게 펜을 쓰기에는 꽤 괜찮은 모델이었습니다. 뭐 요즘 펜을 지원하는 태블릿이라면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앱에 대한 생태계 지원이라든지 펜의 반응 속도 이런 거를 비교하자면 얘가 그렇게 빠른 펜은 아니에요. 이 펜은 기본 제공이에요. 그리고 성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얘 같은 경우 프로세서에 대한 옵션은 i5, i7, i9 3가지의 옵션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테스트해본 모델은 i9에 12900H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얘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자체, 보통 이 정도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들은 굉장히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얘는 i9이 탑재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얇기에서 어느 정도가 성능이 나올지, 아마 시네벤치 R23의 경우 한 번만 돌리는 R20보다 실제 스로틀링에 걸렸을 때의 상황을 알아보기 더 좋기 때문에 시네벤치 R23을 돌려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역시 성능은 세계 최고의 게이밍 태블릿이라고 할 만큼 새로운 최상위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신 태블릿의 특성상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같은 프로세서를 탑재한 다른 게이밍 노트북의 경우 최대 15,000에서 18,000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두께가 얇다 보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낮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거는 완전 풀로 빡세게 갈궈서 이 정도이고, 실제로 이 정도까지 갈구는 작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 성능은 이것보다는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테스트를 하면서 재미있던 점은 온도가 생각보다는 작겠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전압을 그만큼 주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듯해 보였는데, 가장 먼저 터보 모드로 뒀을 때도 80도 이상을 잘 넘기지 않다 보니까 온도가 꽤 착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프로세서가 된다면 이제 많으면 100도까지 찍기도 하고 보통 한 80에서 90 사이를 유지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죠. 그리고 펜에 대한 설정을 성능으로 두더라도 멀티코어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온도가 낮았고 싱글코어 테스트에서는 온도가 조금 더 높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 모드로 뒀을 때 싱글코어의 점수는 살짝 낮고 멀티코어 점수 차이가 좀 이제 기존보다는 컸었는데, 이때 멀티코어 테스트에서의 온도는 꽤 착했고 싱글코어 때는 역시 온도가 좀 높게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럼 그래픽에 관해서는 어떨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 이번 모델은 RTX 3050 Ti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X13에 비해 이번에는 새로운 그래픽이 들어갔다 보니까 점수 자체에 이제 좀 차이가 꽤 나는 편이기도 하죠. 대신 이 정도 그래픽 점수라면 일반적으로 고성능 완전 하이엔드 게임이 아닌 이상 내장 그래픽으로도 롤은 우습게 돌릴 수 있는 수준이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피파 온라인 이런 것도 무난하게 돌릴 수 있는 성능입니다. 배틀그라운드도 4K로 게임을 돌릴 수는 있지만 간헐적 프레임 드랍이 생기기 때문에 QHD 국민 옵션으로 내리면 좀 즐길만 하더라고요.
있죠. 만약 여기서도 프레임에 더 민감하다면 FHD 국민 옵션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능했고 CPU는 이미 이제 성능이 넘쳐서 완전 여유로웠고 그래픽은 한 100%까지 사용할 정도로 열심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낼 게 아니라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XG 모바일이라는 외장 그래픽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통 이제 예전에 노트북에서 외장 그래픽을 연결할 수 있는 eGPU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모델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델에서는 여러가지 제 리뷰를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썬더볼트 단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역폭의 한계상 풀 성능을 모두 내기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ASUS에서는 이를 해결할 모델 작년에 XG 모바일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고 이 안에 RTX 3080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래픽을 탑재해놓고 필요할 때는 노트북, 연결하면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외장 그래픽 독을 출시했고 이것이 이제 2세대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러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제 독 같은 경우 사실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저는 보통 집에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 얘만 들고 다닐 때는 그냥 3050 Ti가 탑재된 노트북 집에 와서는 얘를 연결하고 잠금을 걸게 되면 얘가 RTX 3080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변신하게 되는 그러한 재미난 녀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제가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썬더볼트 독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위쪽에 SD카드 슬롯도 있고 다양한 포트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작년 모델에 비해서는 이번에 조금 바뀌긴 했더라고요. 테스트한 모델은 2021년형 모델이지만 2022년형으로 오면서 TDP가 150W에서 165W로 개선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외장 그래픽 독이 작년 모델이긴 하지만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픽은 전에 사용해본 플로우 X13에 쓴 것과 외장 그래픽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기서도 외장 그래픽과 내장 그래픽의 차이를 100으로 돌렸을 때 비교해보면 완전 여유롭게 외장 그래픽을 달았을 때 게임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리플레이를 재생해서 같은 구간에서의 프레임 차이를 비교해보면 QHD 국민 옵션에서는 평균 46% 성능이 더 증가했고 4K 울트라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하는 성능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능이 있기도 했어요. 보통 게이밍 노트북들은 전용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든요. 얘도 시스템 구성을 보면 여기 얘는 먹스 스위치도 지원을 했어요. 쉽게 말해 내장 그래픽은 완전히 꺼지고 온전히 외장 그래픽으로만 구동되기 때문에 프레임 속도를 평균 9% 정도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제품들은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연결해서 엑스박스 게임을 즐기기에도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램은 LPDDR5 16GB를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얘를 사용하면서 이 정도의 폼팩터에서 이 정도의 성능 프로세서와 그래픽이 워낙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램이 16GB 이상으로 넣을 수가 없다. 아마 얘를 구입하는 게이머나 작업자분들이 가장 아쉽게 이에 대한 불만사항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램에 대한 구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쿨링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얘는 특이하게 증지 챔버를 사용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리퀴드 메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이수스가 이러한 게이밍에서는 진짜 쿨링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게다가 여기서 이번에는 0dB 앰비언트 쿨링이라고 하면서 조용 모드로 뒀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팬 소음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성능에 비해서는 매우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발열도 측정해보면 디스플레이 상단 쪽에서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만져보면 위쪽이 훨씬 더 이제 뜨끈뜨끈하긴 해요. 하지만 이러한 노트북 특성상 위쪽 디스플레이 쪽을 만질 일이 잘 없다 보니까 PC를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하판에서 올라오는 발열은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56W시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게이밍 노트북에 90W시나 100W시의 배터리를 탑재하더라도 금방 녹는데 56W시의 배터리 이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녹아요. 제가 이번에 이 모델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출시되기 전부터 굉장히 독특한 폼팩터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고 역시 ASUS ROG와 같은 게이밍 브랜드는 게이밍에 진짜 진심이고 게다가 폼팩터에서부터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해서인지 좀 재미난 제품들이 많이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도 워낙 드문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투인원 제품을 떠올리게 된다면 서피스와 같은 비교군이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서피스는 게임 용도가 아니고 찾아보면 이 정도 무게에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노트북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제 얘를 사용하면서 조금 이제 특이점이 온 게 뭐냐면 분명 얘는 이제 게이밍 고성능 태블릿으로 출시했는데 태블릿 포지션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냥 일반적인 고성능 노트북에 자판이 분리된다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은 그러한 포지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냐면 분명 키보드를 분리하면 태블릿처럼 쓸 수 있긴 한데 또 얘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키보드가 필요하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만약 저처럼 이렇게 태블릿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서도 집에 와서는 외장 그래픽을 연결해서 고성능 게이밍으로 즐기시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이러한 제품의 선택이 꽤나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노트북이 마음에 들어서 원래는 아마 윈도우 노트북을 예로 쓸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도 나쁘진 않는데 얘 자체의 성능도 되게 좋고, 그리고 되게 특별한, 뭔가 이제 평범하지 않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